모의고사 건축방학 1 했고요. 프린트물은 지금 이걸 나눠줬어요. 오늘 올리자마자 이거 지금 다시 또 프린트물 해드린 거니까 보세요. 9월 30일자부터 9월 30일 날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가 이제 완전히 화재 안전 기준으로 도입됐습니다. 도입 기념으로 예상 문제는 2회차 전부터 지금 반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25점짜리 그리고 소화의 효과는 10점짜리로 무조건 나온다 준비하고 남보다 더 잘 쓴다 생각해서 미리미리 해놓도록 합시다. 지금 이제 프린트물로 나눠주는 부분들은 보시면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면 이류 분말 소화 약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그냥 얘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면 그냥 분말 소화 약제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분말 이렇게 쓰세요. 그냥 분말하고 똑같은데 분말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차이가 없는 게 있어. 같은 거지,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핵심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죠? 핵심되는 부분은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K염. 그죠? 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족 원소의 소화효과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왔어요. 일족 원소의 소화효과. 그래서 부분을 이제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이다, 그죠? 이렇게 K염 정리해서 소화 방식으로는 K염이 에어로졸 상태, 조울 상태에 대해서는 정의도 좀 하셔야 돼요. 조울 상태. 조울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이렇게. 그죠? 이 부분이 조울입니다. 체크하셔서 에어로졸의 연소의 산화 연쇄 반응에 대한 부촉매 효과다. 그래서 이러한 소화 원리가 또 새롭게 나오는 척 하면 뭘 기준점으로 해야 됩니까? 기존 소화약제 대비 얼만큼 뛰어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지. 기존 약제가 어떻다? 그러면 이게 나아진다.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라디칼 연쇄 반응에 대한 깊은 이해죠. 보면 되겠고요. 이번은 라디칼에 대한 이해 보시고요.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리되어 있는 그림으로 그리세요. 복잡한 것들은 과감하게 다 생략하고 시험에 못 그리는 그림은 아무 소용없어. 야, 이 그림 진짜 NFP에도 나오고 진짜 대단하네. 그 아무 소용없어요. 그 그림을 보고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보다는 내가 이해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 밑에 연소 반응이랑 소화 반응이 있다, 그죠? 이건 세 가지 비교해 놓을게요. 우리 쪽에서 나와 있는 이제 금속에 관련되어 있는 연쇄 반응 이해를 하고 그리고 소화 반응 관련해서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했었는데 칼륨에 관련돼서 이제 OH 라디칼과 H 라디칼을 어떻게 잡아먹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죠? 우리가 말하는 당구장 표시처럼 들어가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장에는 연쇄 반응을 또 추가로 좀 넣어놨습니다. 세 번째 장에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으로 처음에는 이게 다시 보면 이 라디칼이라고 하는 놈은 이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온이면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이 분리되든지 결합돼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는 거지. 이게 이온으로 계산하기에는 좀 안 맞아지는 게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이 책이 틀렸습니까? 저 책이 틀렸습니까? 따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채점에 또 유관하게 된다면 그 채점자가 좀 잘못된 걸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연쇄 반응 반응식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똑같이 이거 좀 더 추가로 그래서 칼륨에 관련돼서 그 잠깐 정리하면 나트륨보다는 당연히 칼륨이 훨씬 소화 효과가 좋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기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기는 알다시피 가운데 이제 중성자하고 양성자 형태가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있을 때 이 전자부터 멀어지는 수기를 갖다 주기라고 부르는데 주기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외부의 에너지에서 전자가 뛰어져 나갈 확률이 높아져요. 다시 이해하면 여기 있는 전자와 여기 있는 전자에 뭐가 차이 납니까? 일함수라는 게 차이 나요. 그럼 정리해 볼까? 일함수 차이나. 일함수. 그죠? 뭐가 더 큽니까? 라고 하면 이게 더 크지. 가까이 있으니까 더 땡땡하게 잡고 있다고. 멀어지면 더 작은 에너지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에너지가 튀어나가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멀어질수록 주기가 더 커질수록 작은 에너지로도 반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상식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7족 원소가 있어. 이 7족 원소가
플로르, 염소, 브롬, 요오드 아래쪽에 소화가 제일 잘 된대. 주기가 더 길잖아, 그죠? 더 먼 주기 이런 형태란 말이죠. 근데 얘네들은 소화는 잘 되는데 사람도 잘 죽이는 거지. 그래서 어느 선을 적절하게 쓸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형태를 이해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탄산수소, 나트륨, 예를 들어서 분말 1종과 2종이 더 소화 효과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나온 형태가 밑에 보면 특징 똑같아요. 그죠? 예, 농도가 어떻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고민해 보면 미세한 입자니까 분말 소화학제보다 더 좋은 상태. 근데 분말과 별 차이는 별로 없어. 여기 보면 높은 소화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좀 이해만 합시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또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이렇게 새로운 소화약제가 나오는 듯하면 항상 같은 말이야. 뭐 기존 약제보다 좋아 나쁘냐? 훨씬 좋아. 그런 반응 좋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항상 중요해.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제일 오른쪽 있죠? 고체 에어로졸. 이 에어로졸 좋아. 그런데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는 거지. 이거 되겠지요? 뭡니까? 맨 아래쪽 한번 볼까요? 소화 성능 기준점으로 봤었을 때 어떠한 좀 개념이 잡힙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겠네, 그죠? 예. 당연히 보면 80 하면 지금 할론 1301이 부촉매 최강자거든요. 거의 얘보다는 몇 분의 1, 한 4배, 약제를 4분의 1 정도만 써도 충분히 그 소화 효과를 얻는다고. 그래서 적은 소화약제라도 충분하다 이런 개념이 설 수 있는 거야. 이해해 놓읍시다.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은 이게 좀 제품화에 대한 설명이긴 한데 요 지금 프린트물로 나가신 거는 우리가 말한 자동 소화장치입니다. 자동 소화장치. 자동 소화장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동 소화장치. 자동 소화장치는 우리 그냥 소화기 또는 소화약제하고 소화기하고 좀 비슷한 놈이죠. 소화기하고 좀 비슷한 놈이긴 한데, 근데 이게 설비로 들어왔거든요. 원리는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용기화되진 않아요. 그건 좀 시스템이 좀 다르게 갖춰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 참조해서 원리만 보자는 거지. 밑에 보니까 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나온다, 그죠?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구성인지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이렇게 읽어가면서 뭐로 되어 있구나. 그죠? 그리고 이러한 소화효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나와 있어요. 이러한 구성에 위해서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냐. 그 요건에 맞춰진 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적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뭘 이해를 할까요? 그럼 플러스 알파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화재 안전 기준 이렇게 써놓고 화재 안전 기준을 도입해서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우리 지금 소방 기계 체계 그 내용이 그대로 있으니까 기계를 열어가지고 보여주면 좋은데 기계는 좀 이따 열어가지고 몇 페이지인지 한번 보여줄게요. 그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른 데도 쓸 수 있어요. 3번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라고 하면 3번은 입자를 갖다 측정할 때, 그러니까 이제 졸이죠. 졸 입자가 얼만큼 조밀하게 나옵니까? 했었을 때 여기다가 뿌려 봤었을 때 여기를 흡입하죠. 펌핑이 흡입되면서 필터되어 있는 공기를 같이 넣어가지고 뿌려. 여기 내부에서 검출을 해. 검출. 그래서 입자 크기가 얼마나 크기로 나옵니까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형태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좋은 그림이어서 넣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밑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면 여기에 그죠? SMPS라고 적혀 있고요. PSD가 있네. 한번 잘 봐놓으세요. SMPS는 작은 입자, 그리고 PSD는 큰 입자를 측정할 때 쓰네요. 맨 아래쪽에 지금 조월은 평균 0.2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대요. 그죠? 이 정도 크기구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분말 입자보다 약간 더 작은 형태다.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온 형태는 연쇄 반응이니까 우리 교재에 참조해가지고 그냥 우리 연소 파트에서 봤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하나, 이렇게 수소. 그 밑에 연쇄 반응의 억제 메커니즘이 있다, 그죠? 3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요 내용 맞춰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론도 있고, 맨 아래쪽에 보니까 우측에는
우리가 말하는 HFC, 그죠? 1, 2, 4도 있네요. 이런 약자도 올려놨네. 그래서 이렇게 참조해서 연쇄 반응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정리도 하고, 그리고 금속 염으로 소화시키는 효과도 좀 적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방화 들어가 볼게요. 건축방화에 대한 모의고사네요. 모의고사. 첫 번째 이제 플래시오버입니다. 플래시오버. 플래시오버. 이 플래시오버는 건축방화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지. 뭐 시점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시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열 방출률, 온도라든지 열 방출률, 킬로와트로 되어 있는 열 방출률. 그러니까 실제 그림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면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고 외기가 공급되거나 추가적인 연료가 나온다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따져봐서 계산 자체가 안 되니까 기본적인 스타일을 맞춰 놓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맞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 뭐로 정리할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를 뭐 성장기라고 하고, 그죠? 여기를 최성기라고 하고, 완전 경계가 달라지는 거지. 화재 성상이 완전 바뀌어요. 왜 완전 바뀝니까? 이때 바뀌는 개념을 두 가지를 찾아. 첫 번째는 뭐로 지배를 받느냐를 따져. 지배. 이때는 뭐가 많냐? 공기 많던데? 연료 양으로 화재가 커지고 바뀌고 또 2차적으로 증가해. 기울기. 그런데 플래시오버 이후부터는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열 방출률이. 그래서 이 화재 성상은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다른 것들을 이해하라는 거지. 이 이후부터는 왜 이렇게 성장이 없습니까? 이때부터는 환기 요소에 대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 한번 이해를 해 놓으세요. 그게 좀 다른 전혀 성상이구나. 기본 개념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플래시오버라고 하는 관점, 그죠? 성상이 다르고 시기가 달라. 뭐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환기 지배형 말 그대로 얘의 주된 요소는 환기 요소예요. 환기 요소. 이 환기 요소를 우리는 A 루트 H라고 이렇게 썼다, 그죠? 정리해서 썼으니까 잘 한번 이해해서 보세요. 이때는 그냥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될 거야만 고민했고, 이때는 어떻게 더 유지될 거냐를 보는 거지. 그 시기 이후부터는 우리가 감쇄가 되기 시작해요. 좀 빼도 되겠다, 그죠? 다시 한번 플래시오버는 공부를 할 때 이 관점을 먼저 접근하는 거죠. 이 플래시오버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실이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넓어. 화염이 타. 그죠? 타기 시작해서 뜨거운 열기류가 쌓여.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어. 거리가. 하지만 끝에 있는 쇼파가 일정 시기에 갑자기 불이 나. 처음에는 이 증상을 사람들이 몰랐지. 도대체 왜 불이 나지? 뜨거운 열기류에 복사열이 계속해서 방사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야. 이 화염에서는 대류, 매체 바닥이나 이런 데서는 전도, 요거 대류, 이게 복사예요. 나머지 부분까지 불이 도달할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지. 근데 어느 순간 실 표면에 있는 모든 바닥에 자연발화 온도점까지 도달시키는 실 전체에 대한 화재가 생겨요. 그래서 이 이름을 전실화재라고 부르고, 순식간에 이제 발화가 되는 거죠. 되는 거지. 연소라고 불러. 전실화재, 순발연소 이렇게 불러. 이해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차는 거구나. 개념은. 그럼 이 표면 온도가 다들 400~500도 이상 올라가니까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 절대 못 살아나. 플래시오버 발생하면 이제 끝났어. 그래서 이 전까지는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주 목적이에요. 어떤 목적입니까? 하면 이때는 탈출이지.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불이 안 붙어야 돼. 방화. 불이 안 나야 돼. 화재를 방지하는 형태예요. 그죠? 네. 여기도 무슨 개념입니까? 이때부터는 확대를 방지하는 개념이에요. 이 두 개는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이 방화는 확대 방지.
확대 관점이고 이때는 연소 발화 관점이에요. 딜을 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플래시오브 이후부터는 누굴 걱정합니까? 이 전까지는 사람. 플래시오브 이후부터는 누구? 물건을 걱정해야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야, 건물 다시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화를 걱정하고 재발화를 걱정해. 재사용을 고민해요. 전혀 다른 성상이에요. 그러면 얘는 다 죽는다며. 다 죽을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면 되겠어? 그럼 얘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좋겠네. 도저히 안 된다면 천천히 생기게. 그러면 플래시오버하고 영양인자는 뭐냐? 이게 중요하겠지. 영양인자. 다 놓으세요. 자,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영양인자는 이게 계속 돼 있게.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정의라고 하는 부분들 전체 이제 확대. 조금만 더 써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코멘트를 붙여줄 거예요, 이제. 시험지를 제출하면. 왜 발생하냐, 이런 것들. 그래서 한 두 줄에 꽉 채울 수 있는 형태로. 주된 개념은 얘가 맞다, 그죠? 거주한계하고 한계 시점 해석할 거다. 영양인자는 장황하게 많이 쓰는 것보다 제대로 잘 쓰는 것들을 몇 개만 써라, 이렇게 핵심이 나왔지. 영양인자는 첫 번째 점화원. 점화원은 발생 시간 순서대로 좀 더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발생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자, 시간 빨리 생긴데, 빨리, 발생 위치에 따라서 언제 생기느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재질 빨리 생기는 거, 계구부에 따라서 언제 빨리 생기는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책 잘 없으니까 요 내용만 가지고도 답을 정리해 넣어서 쓰도록 하세요. 그죠? 보입니까? 네. 지금 나와 있는 어떻게 하면 빨리 생기냐. 화원이 커진 거. 화염둘레에 따라서 빨리 생기고 날고. 높이가 커지면 빨리 생기겠지. 내장재가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가연성 여부로 빨리 생기겠지. 가연성 여부다, 그죠? 그리고 계구부가 어떻게 되면 빨리 생기는지 그림 한번 좀 확대시켜 볼까요? 보세요, 이렇게.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인데도 잘 그렸다, 그죠? 플래시오버라고 하는 형태는 언제 생기냐, 이렇게. 언제 생기냐. 이게 제일 단시간이잖아. 단시간. 그죠? 플래시오버가 언제 생기냐. 이 개구율이라고 했다, 그죠? 개구율. 3분의 1, 2분의 1 가운데쯤 제일 많이 생기죠. 우리 책에 0.45 해놨어.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이게 제일 빨리 생긴대. 그래서 불나면 아예 닫든지 아니면 활짝 열고 도망가라고. 그러면 그냥 도망가면 플래시오버 생긴다는 거지. 한번 봐놓으세요, 그죠? 그 형태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봐볼까요? 환기인자. 이제 연이어서 갑니다. 여기네, 여기. 이 한기인자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에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핵심이. 뭐의 핵심이냐. 그래서 환기 개수는 우리 전 페이지는 전 페이지 문제고 이번 페이지는 이번 페이지니까 여기 넣어주는 것이. 이게 이 목적의 핵심. 그죠? 그래서 환기량이 얼마큼 들어오느냐. 그래서 똑같은 면적인데 한번 넣어봤지. 똑같은 면적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 높이가 다르네. 그죠? 그럼 어떤 크기가 달라지느냐 이런 것도 이해되겠지. 그죠? 이해되죠? 그 나중에 한번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똑같은 크기래. 똑같은 크기. 요 H, 요 H 다시 H. 어떻게 더 크냐? 더 크단 말이지. 그죠? 그 횡이냐 종이냐에 따라서 이게 횡장창, 이게 종장창. 어떤 게 더 좋아? 어떤 게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어? 얘는 중성대를 형성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맞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형성되겠지. 더 많이 들어오겠네. 작게 들어오겠네. 이렇게. 그죠? 이건 또 뭐에 또 효과가 있어요? 외벽의 상층부 연소 확대 때도 효과가 있지. 이렇게. 그죠? 밑에 창은 이렇게. 저변이 이렇게 생겨요. 저변이. 분출화염이 붙어요. 이렇게. 얘는 못 붙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붙을 수 있는 여력보다 더 센 형태로 나가버려요.
목부터. 그래서 요 형태. 요거는 이제 횡, 종 구분해서 한번. 나중에 이제 외벽 창호의 연소 확대 때, 창문을 통한 연소 확대 때도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그게 똑같은 형태니까 같이 가져가는 거지. 요 두 개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요 양이 훨씬 더 좀 더 많아져요. 영향을 더 받는다라는 것들 한번 생각하고, 나머지 환기인자하고 관련해서 자꾸 죄송합니다. 내면 화면만 그랬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죠? 환기계서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불안정한 상태, 그냥 영향이 전혀 없는 부분, 영향이 전혀 없는 부분, 이때는 그냥 환기인자들이 그냥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그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디귿도 마찬가지네요. 연료 지배형일 때 연료로 주로 영향이고, 니은이 제일 환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때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거는 응용 파트다, 그죠? 응용 파트. 2번. 환기 계속 시간 인자는 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요거지. 그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반비례한다. 반비례해요. 이렇게. 환기가 더 많이 되면 짧게 타요. 타는 시간이 짧아져요. 환기가 많이 들어오면 빨리 타요. 화재 지속 시간, 계속 시간 인자가 짧아져요. 여기까지 기본 설명. 그 다음에 가옥도에서 요것들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제가 좀 올렸다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인자는 다 지우고요. 시간이라면서 시간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엄밀히 따지보면 환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석하는 책들도 있으니까 큰 무관. 그렇죠? 원래는 가옥도는 전체 다 들어가는데 그냥 환기인자에 고려한 것 부분만 고민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온도를 F0. 얘가 F0네요. F0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AT분의 A 루트 H.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단순하게 온도는 비례하게 되어 있네요. 생각해 놓고, 시간. 얘는 F 뭘로 되어 있습니까? AF 플로우의 면적분의 A 루트 H. 결국 뭡니까? 이때의 시간은 반비례하게 되어 있네요. 요것만 정리해서. 그죠? 쉽게 이해하면 요 범위 이내 특징에는 환기인자가 크면 온도가 커져요. 요 범위에서는 시간은 환기인자가 크면 짧게 탈 거예요. 요거 이해해서 한번 넣어놓자는 거지. 정리를 잘 한번 해주세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문제는 방화지구. 방화지구 내만 한번 쳐보세요. 방화지구, 그죠? 방화지구. 인접구역의 화재 확대가 우려되는 거지. 인접구역의 화재 확대, 그죠? 화재 확대. 그래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다른 것들은 다 떠나서 뭐만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까?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있죠. 이번에 연소할 우려가 있대. 이격거리도 좀 해놓고 여러 가지 조치. 그럼 외벽 조치는 뭐라 해야 되는 거냐? 맨 아래쪽에 있네요. 이거 한번 봅시다. 맨 아래쪽에 방화 조치. 그래서 정리하면 외벽은 뭘로 재질, 문은 어떻게, 창문에는 개구부 어떻게, 요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 이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갑종 을종이고, 그리고 드렌처 핵심사항 요겁니다. 유리에 대한 부족함이 내화 성능을 꼭 가지게 만들어라는 거지. 내화 성능. 내화 성능을 뭘로 대신하겠다고? 물로 대신하는 거지. 물의 이제 냉각 성능으로 내화 성능을 다 하겠다. 형태가 드렌처입니다. 건축법에는 있는 사항인데 소방에는 아직까지 정립이 덜 돼 있는 거. 그래서 드렌처는 잘못 설치해도 소방에서 처벌은 없고, 그죠? 부산에서는 드렌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그런데 부산만 통하는, 그죠? 김해도 안 통하더라고. 나 상당히 놀랐네. 부산에는 부산본부에서 우리 부산에 있는 소화설비한테는 시스템에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지금 법은 아닙니다. 부산에서 이제 건축민원 담당이나 시공이나 설계한 사람은 이것 좀 따라서 해라 라고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타시도하고는 전혀 무관해. 타시도.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서 바보 취급을 하더라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방이 빨리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갈 길이 좀 멀다 그죠. 벽 담장은 내화 구조, 타지 않는 불연 재료, 그리고 환기 구멍은 요거는 이제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얇은 형태, 구멍이 촘촘하게 나 있는 금속망에 대한 특징은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이해해 보면 된다 그죠. 요 자체가 뭐냐? 우리가 화염 방지기하고 똑같죠. 화염 방지기. 그래서 이제 외벽으로 연소 확대되는 걸 막아라. 뭐 이런 내용이지. 한번 봐놓으세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은 그냥 기준이라서 좀 외워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좀 주의할 점은 요거 하나만 생각합시다. 그죠? 이게 내진하고 관련이 높다라는 거. 내진하고 관련이 높으니까 이걸 물어도 결국은 내진으로 가는 거구나 한 부분으로 좀 이해해서 적용 기준은 건축정으로 봤었을 때 지금 뭐 2층 이상이냐 연면적 얼마 이상이냐 기타 등등이 나와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붕괴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는 형태죠. 그거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좀 뭐 검토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과거에도 나왔었는데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 문제는 한번 넘어가 볼까요? 5번에 화재 확산 방지 구조는 별표 3개가 되어 있는 것만큼 얘는 이제 100% 무조건 암기해야지. 무조건 암기. 결론은 뭡니까? 이랬다 하면 그냥 외벽에 불여놔요. 독일 5층 이상이면 다 외벽 불여놔요. 짤 없어. 진짜 무식하게. 돌로 돼 있는 구조물이 엄청 많죠, 그냥. 큰 대환란을 겪은 도시들은 특히나 준비를 잘해놔. 그죠? 그런 의미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불연화 시킬 거냐. 준하는 거지. 그래서 화재 확산을 방지시키면 지금 우리는 좀 잘못된 해석이 확산을 방지시켜주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완화를 시켜주게 되어 있어요. 화재 확산을 방지시켜주니까 불연, 준불연재를 난연으로 쓸 수 있게 만든다든지 완화가 되어 있어요. 같이 해줘야 되는데 잘 안 하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림을 보고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있네요. 두 가지 형태가 나와 있어. 요렇게 정도까지만 그리도록 노력하세요. 이게 뭐 복잡하다고 하면 그럼 뭐 선을 하나 긋든지 그냥 끝내고 그게 아니면 이 정도까지 채워두는 거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커튼홀에 대한 부분만 있었는데 이제 외단열 드라이비트가 엄청 시끄러웠죠. 그 때문에 드라이비트 시공도 외벽 연소에 확대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차단해 줄래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림까지도 같이 준비해서 얘네들은 첫 번째 이해가 결론은 불연화예요. 결론은 불연. 지금 법은 완화로 적용되어 있는데 아쉽다. 이런 마인드고 법은 이렇고 개선은 불연. 이렇게 딱 끝내놔야 돼. 개선은 불연.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공부를 해가고 난 다음부터 누적되는 지식이에요. 질문에는 없었으나 연관성 때문에 넣은 거.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이제 얘는 좀 알고 썼구나. 모르고 썼구나를 좀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외우고 이 부분은 플러스 알파라고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가져가면 야, 너 좀 더 생각보다는 잘하고 왔네. 그러니까 위에가 약간 미흡하더라도 밑에 보면 이 새끼가 알고 썼는데 실수가 좀 있었네 이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범위를 만들지. 읽다 보니까 그래 약간은 조금 부족한데 잘했네 그래도 이런 것들인지. 그죠? 위에도 틀리고 이런 것도 안 적었다. 그래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이것도 안 쓰고 저것도 아예 안 썼다. 차비는 줘야지. 1점. 신기하게 3점 받습니다. 3점. 3명이 매기거든요. 1점, 1점, 1점. 어떤 의도로 매겼겠어요? 이 두 사람은. 그죠? 모르는데. 차비는 줘야 되나? 이렇게 해서. 차비는 아니지. 응시료, 응시료. 1점이 응시료면 좀 그렇네. 차비. 차비로 같이 차비. 6점 있어요. 6점. 6점. 잘한 거 아이가 이랬다 하는데. 아니, 세 사람이 매기던데. 2점, 2점, 2점. 이 응시료 이렇게.
그래서 이건 본문하고는 무관해요. 이런 점수를 받았으면 야 너는 전혀 내가 출제한 문제를 못 이게 하고 있는 데인데 그래도 너 치러 왔잖아. 그죠? 치러 안 가면 0점이잖아요. 치러 왔으니까 점수를 주는 거지. 누적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한 몇십 번 쳐야 되긴 하겠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보면 자, 난연재료네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난이도를 낮게 만드는 이유는 출제 빈도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얘는. 그죠? 중요도는 최상급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라면, 얼마 전에 9시 뉴스 얘기 나왔더라고. 이런 게 있대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우리의 소방 입장에서는 최악의 건축물입니다. 최악의 건축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다 완화만 되어 있는. 완화만. 딱 한 개. 그죠? 양방향 피난에 대해서 좀 추가 언급만 있을 뿐이지 다 완화가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9시 뉴스 기사 이렇게 하더라고. 공동주택에 뭐가 없습니까? 하면 내벽에 방염이 없더라. 이게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방염제, 벽지 방염제 바르는 거 얼마 안 하거든요. 얼마 안 해. 공동주택이 대상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성능위주 설계 때 냈어, 의견을. 욕을 들었어. 그거 만다내냐고, 이렇게. 이거 얼마 안 나는데, 뭐 1년만 지나면 다들 뭐 도배하는데 그거 만다내냐고. 아니, 그때도 방염하라고 시키면 안 되냐. 에이, 그런가. 그죠? 나는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상대적으로. 방염이 효과가 없습니다. 따져보면 할 말은 솔직히 없어. 다시 얘기하면, 방염은 절대 불연이 아니잖아요. 불연이 아니야. 그래서 저염이 됐었을 때 타냐 안 타냐 하면 무조건 타요. 유독가스도 많이 나와. 그럼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지만 확대는 1차적으로 방지시켜줘요. 네. 점화원이 딱 떼는 순간 불이 없어져 버려요. 그죠? 이거 뭘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 공부한 대로 LOI죠, LOI. 방염은 30이 넘거든요. 최소. LOI가 30이 넘어. 그래서 산소지수 30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불이 안 타는 거지. 근데 얘가 불연적인 거냐, 그렇게 하면 그게 내용은 아닌 거지. 그래서 나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통과를 안 했고, 우리는 지금 재질을 3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여기서 추가로는 하나만 이해하고 있읍시다. 너 놓치고 있지 마. 방염. 얘는 소방에서 얘기하는 어떤 놈과 같습니까? 하면 얘랑 닮은 놈이에요. 닮은 놈. 그런데 얘도 콩칼로리미터 합니까? 안 해. 그게 좀 문제예요. 콩칼로리미터는 안 하는데 태워봤을 때 안 타는지는 테스트 하잖아. 해봤죠, 그죠, 우리. 그래서 뭐 염진 적길수도 이런 거 했잖아. 네. 시험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무조건 기억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있다, 그죠? 예. 정리해서 이게 235, 234인가? 됐죠.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암기 카드로.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시험 기준. 도저히 내가 외울 게 없더라. 못 외우겠더라. 요건 그대로 외워야 돼. 요건 뭐 토 달지 말고 그냥 외워야지. 토 달지 말고 외우고 아쉬운 점 하나만 써놓자는 거지. 플러스 알파. 가스 위해성을 너 항상 찌만 죽이던데, 찌만. 뭐가 얼만큼 나오는지는 근거 있냐, 이런 것들이지. 없어. 없어가지고 좀 개선점은 뭐가 있냐. 적외선 좀 쓰자는 거죠, 적외선. 이게 적외선 분광 분석법이라는 겁니다. 적외선이 분광 분석. 그죠? 어떤 성분이 얼만큼 나오는지 양과 강도를 알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지. 장비도 비싸고. 근데 이제 점차 엄청 저렴해지기 시작했어요. 요걸 반영해서 넣어야 돼. 그렇죠? 요거 이제 좀 2가지의 개념을 한번 이해합시다. 이게 유해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심화 쪽으로 넘어가는데 연구반 수준으로 유해성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라고 딱 한마디에 피난 안정성이거든요. 피난 안정성. 피난 안정성을 방향을 2갈래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해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뭐가 있습니까? 피난 한계를 측정하는 거야. 피난 한계. 피난 한계를 측정해서
머물러 줄 수 있는 시간과 한계 시간을 비교해서 한계 시간이 더 크고 도망가는 시간이 더 짧을 경우에는 피난 안정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는 성능 위주 설계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능 위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죠? FED라는 게 있죠. 우리가 공부해왔던 LCLD 이 파트 독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복합 물질이 어느 정도 독성을 가집니까를 따질 때 쓸 거예요. 요 두 개를 비교해서 터널 같은 데서 적용하고 있어요. 터널에서는 지금 우리는 건축물에서는 얘 쓰고 있습니다. 건축물 터널에서 얘 쓰고 있어요. 같이 봐. 터널에서는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죠? 쥐가 죽었네. 쥐가 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반드시 외우고, 자, 진입창도 한번 더 나올 때가 돼가지고, 진입창은, 이렇게만 얘기합시다. 그죠? 11층, 요거 11층 이상 대상물에 11층 이하의 층에 설치해야 된다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놓고, 그죠? 그리고 늘 잘 죽는 곳은 제외를 시켜놓죠. 죽어야 되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과 어느 부분이 개선이 좀 필요할까요? 이렇게 볼게요. 40m마다 보입니까? 40m마다. 요즘에는 어떤 건물도 많아집니까 하면 가로가 넓은 건물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예요. 그때 40m마다 하는 것들은 좀 부족하다라는 거지. 근거 없는. 그죠? 일본은 굉장히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요. 좀 아까 기준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보고 개선할 점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 더 추가로 합시다. 이 창문에 대한 스타일은 뭡니까? 창문은 실무적으로 정리했었을 때 배연창과 일치를 고민해야 돼요. 배연창과 절대 같이 만들면 같은 위치하면 안 돼요. 그렇죠? 불나면 열리는 창인데 소방대 진압하다가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지. 부분도 그죠? 그리고 하나 더 고민은 뭡니까? 이게 뭐 낮은 층에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75m짜리 고가 사다리차 굉장히 비싸더라고. 몇십억씩 하는데 이게 이제 유효한 범위가 한 21층, 22층 정도 되거든요. 이 범위까지는 또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형태니까 지금 심의 때는 다 넣으라고 쭉 다. 그 위치 쪽으로 와서 피난 대기할 수 있는 조건. 근데 이제 이게 또 안타까운 게 이게 소방관 진입창을 구출하는 창으로 봐야 됩니까? 라고 해서 대피 공간에 위치된 것도 있고 복도에 위치된 경우도 있고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아쉬운 점으로 남겨두세요. 여러분, 그죠? 위치가 대피 공간으로 가야 되느냐. 대피 공간이 없는 시설일 때는 복도 쪽에 진입이 용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진입은 구조 공간을 얘기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있거든요. 그 부분 보고. 자, 그 다음 배연창입니다. 배연창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도 한번 설명할 텐데, 건축적 설비죠. 크게 이제 두 가지 이론만 설명합시다. 자, 건축, 소방. 그죠? 우리가 연기에 대한 제어 부분은 연기 제어. 건축은 그냥 단순 배연의 목적을 많이 가져요. 이 배연을 목적으로 가지니까 기류의 흐름을 고민을 안 해요. 얘네들은. 원래 고민 안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과거의 설계 보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승강기 내부를 한 25년 전 건물은 가보면 요 세대고 세대인데 급기 배기가 하나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뭐 급기 있고 여긴 또 배기 넣어놓고. 그러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요 실을 거실 재현처럼 생각한 거지. 어떻게 이해해보세요. 뭡니까? 라면 우리 지금 시스템은 요 부분은 부속실 재현이라고 쓰거든요. 이게 엘리베이터예요. 부속실 재현. 부속실 재현은 여기만 바람을 많이 넣어가지고 세대의 불이 공간으로 못 나와서 누구를? 계단을 보호하는 목적에 있어요. 여기 보호가 주 목적이에요. 보호. 이렇게. 세대에 불 나더라도 여기만 바람 넣으면 못 들어오잖아, 연기가.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었어.
그런데 과거에 이제 기본 개념이 잘 없던 시절의 설계는 여기에 그냥 거실 재현처럼 만들었어요. 거실 재현은 어떤 개념입니까 하면 실을 한번 기준으로 보면 야, 불 나잖아. 불 나. 그러면 여기다가 공기 넣어놓고 신선한 공기 여기는 빼면 되겠잖아. 이런 개념이에요. 뭐만 유지하려고? 청결층. 나와서 연기가 더 이상 못 내려오게만 막으면 돼. 못 내려오게만 막으면 되는 거. 그 목적이거든. 그래서 급배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아파트 가서 내가 놀랬지. 뭐지? 어쩌자는 거지?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둘 다 바람이 나오고 있어. 하나는 급기고 하나는 배기해야 되는데 둘 다 바람이 나오는 거야. 도대체 뭘까? 정체불명이 있던 시절이 있었지. 20여 년 전입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요게 거실. 거실은 딱 하나의 목적이에요. 화재가 난 구역에서 연기가 하강하지 않게 시스템화되면 돼요. 왜? 사람은 지금 이렇게 왠지 가고 있는 느낌이네요. 도망가고 있거든 지금. 이렇게. 이거 또 뒤로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항상 사람만 그리면 뒤로 가더라고. 요 배연창은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여기 소방에서는 얘를 제어를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배기냐? 우리는 급배기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소방이 지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컨트롤하기 힘들어지는 거지. 이게 바람을 조절해서 연기를 제어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사고가 많이 나고 막 탈도 많이 나고 맞니 안 맞니 따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이제 인명안전이 똑같지. 요 면적을 산정하는 공간은 좀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추가로 우리 교재에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창문의 모양을 좀 보면 이해하기 좀 편하라고. 그죠? 원래 우리 그 기준상에는 요 그림만 나와 있거든요. 정리를 하라고. 근데 창문의 형태를 보면 어느 정도 열려서 얼만큼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건지를 좀 알기 쉽게 이렇게 넣었으니까 참조해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똑같이 외우고 나올 시기쯤 됐기 때문에 예상 문제로 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 한번 가볼까요?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몇 가지에 대한 개념만 조금 교정합시다. 뭡니까? 피난안전구역은 이해할게요. 건축법에서는 피난층으로 봐버렸어요. 피난층. 건축법에서는. 소방에서는 피난층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방에서 관점은 특히나 일시적인 피난이지. 일시적으로 시설을 소방대가 도착 또는 거기서 지상에 있는 피난층까지 탈출할 수 있을 때까지 조건만 만들어주는 거지. 건축법에서는 피난층으로 피난안전구역을 보고 있다. 이 개념의 좀 차이를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를 보는 것이죠. 한 계층 하길 좀 바라요. 이게 이제 좀 논란의 문제는 많은데 옛날에는 뭐 실의 평면을 보면 이게 엘리베이터고 그죠? 복도를 이렇게 끼고 있으면 요렇게 4세대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를 피난안전구역 나머지를 공동주택을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근데 이렇게도 성능위 중에 통과하더라고요. 이번에. 짜증나서 그죠? 이러면 안 돼. 한 계층 자체를 다 피난안전구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약간 끊어주는 역할이 있어요. 끊어주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향으로, 상하층으로 그때 구분이 돼요. 이걸 갖다 우리는 트랜스퍼인데 흐름이 중간에 차단이 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건 나중에 그림으로 한번 구조를 볼게요. 얘를 우리는 그냥 현장에서 트랜스퍼 구조라고 불러요. 트랜스퍼 구조. 예. 트랜스퍼 구조다. 이 부분 한번 보고 보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다 같은 기능이고, 거의 유일하게 얘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비상구, 피난통로, 비상구, 이런 것까지는 높이가 있어요. 가로하고 세로에 높이가 있는데, 통로 부분에 대한 높이 없어요. 없지. 그런데 얘가 그 유일무이하게
피난안전구역에는 2.1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여기 제연 덕트하고 막 지나가거든요. 배가 나고. 높이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높이가 안 되는 데는 바닥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을 빼서 어떻게 하고 있는 방법도 있는데 뭐 쓸데없지. 밑에 나와 있는 조명과 급수전, 그죠? 뭐 요즘에는 화장실도 놓고 여기 뭐 식수 넣어놨더니 다른 위원들은 화장실 의견 나오고 화장실을 또 넣어놨더니 그 다음에 뭡니까? 침대처럼 넣어가지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을만 좀 있으면 오락실 들어갈 것 같아요. 애들도 피난하잖아. 심리 안정을 위해서 놀이방 이런 거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위원회는 좀 없어질수록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도 뭐 위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쓸데없는 거죠.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나왔었습니다. 이게 월드타워, 롯데 월드타워 가가지고 박명수가 이렇게 거기가 어떻게 됐냐면 급수전이 있는데 발 누르면 물 나오고 있었거든. 사람들이 다 손으로 위로 하지 누가 발로 하냐고. 다 손으로 하게 해놨더라고. 또 발도 있고 손도 있고. 연예인이 문제라. 그죠? 원래 오염돼 있으면 발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더 바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맞춰놓은 것들 더 좀 특이하게 또 추가되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 배연 설비 있고요. 나머지 요게 이제 얼마 전에 나왔어요. 피난안전구에 설치되고 있는 지금 설비 넣어라. 이렇게 최근에 나왔으니까 참조해서 보고. 자, 10번 선큰입니다. 저는 선큰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인데 선큰은 세 가지 목적을 양념처럼 옆에 킵해 놓으세요. 도대체 뭘까요? 그림 구조만 보면 좀 더 예쁘게 잘 돼 있다, 그죠? 이게 지하층이 원래 이제 건축적 목적은 채광이죠. 심미적인 역할도 엄청 큽니다, 그죠? 지하층에서 하늘이 바로 보이는 거나 햇빛이 자연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너무 좋지. 소방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면 연기에 대한 배출 그리고 탈출까지. 그래서 이 그림은 계단이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보통 선큰 이게 건축물이고 이만큼 선큰 만들고 이렇게 난간들 있지 이렇게, 그죠? 이게 본 건물이에요. 그래서 출입해서 가면 여기다 이제 계단이 이렇게 있겠지. 계단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나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그 조경 막 심어놓고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탈출하면 지하층에서 바로 나가는 거지. 측면으로 그려보면 제하고 똑같아요. 이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어떠냐? 여기 지상이고요. 지하가 하고 연결돼 있어. 이 부분을 벽을 뚫어요. 이렇게 뚫어내서 양쪽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연기를 배출시키는 완충구역이자 아주 좋은 시스템이지. 그런데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할애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입니까? 설치 기준에 7%, 3%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얘를 안 하고 차라리 피난안전구역을 대신할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있으면 엄청 도움을 많이 되겠더라고. 요 기준은 한 번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준비하고, 그죠? 설치 대상을 보면 알다시피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선큰화 시켜서 탈출. 우리 입장에서는 연기 배출, 피난, 탈출, 그죠? 그리고 건축적인 거는 심미적, 채광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는 거. 상세한 기준들 이제 수정해서 좀 넣어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5점짜리에서는 간단하게만 봅시다. 25점짜리를 설명을 나갈 때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자꾸 고민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죠? 사고라, 사고. 첫 번째. 사고가 터졌어, 사고. 야, 사고 터져가지고 진짜 많이 죽는 거 너 봤지? 이렇게. 지금 현실이 어떻게 돼 있니, 현실? 지금 법 어떻게 돼 있어? 그냥 이제 알아보자는 거지. 알아보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론 같지? 야, 많이 나와가지고 없으니까 많이 죽더지 이런 거지. 1번이. 그죠? 뭡니까? 사고가 터졌는데 현실적인 설비가 없으니까 사람이 정말 많이 죽더라는 거야. 이렇게 많이 죽더라는 거지. 이게 이제 한 줄로 정리돼. 이건 복귀예요. 야, 진짜 왜 많이 죽었는지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지. 그래서 두 번째, 야, 개선해야 되잖아, 개선. 뭐는 이래 바꾸고, 뭐는 이래 바꾸고, 뭐는 이래 바꾸고, 이제 이렇게 해놓자는 거지. 왜냐면, 본문에 대한 설치 기준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항상 100%는 없거든. 개선이 돼 있어. 하지만 이 개선된 것도 검증이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해요. 세 번째, 개선을 뭐 하는 거? 증명도 필요하고, 보완도 필요하고, 나아갈 방향도 필요해요. 작은 규모 학교, 재현 설비를 시스템을 설치하면 좋지.
누가 설치하겠냐고. 돈도 없고 예산도 없고 법도 없는데. 그죠? 학교에 만약에 불러봐. 내년부터 전부 다 재현설비 넣을걸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방향성에 대한 돈을 투자하느냐는 사고가 좌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하는 게 우리 소방하는 역할이지. 자, 가옥도라는 기본 개념 봅시다. 뭘 먼저 갖고 왔으면 좋겠냐. 가옥도는 피해거든. 최근에 가장 이슈되고 크게 떠오르는 게 뭐? 쿠팡이었어요. 800억. 내가 돈 적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800억이 나왔더라고. 와, 나 그렇게 많이 나온 줄 몰랐네. 그죠? 보험 다 받으면 되겠고. 맞습니까? 800억. 이 800억을 왜 나왔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죠? 그때 나온 형태는 미설치. 이 SFR이 생각보다 많이 설치 안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치돼서 훨씬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상세 설명들. 그죠? 그리고 현실은 택도 없고 법적으로 미흡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나오는 본론들은 엄청 잘 정리됐으니까 가옥도의 주된 개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연관식 구성도 정말 깔끔하게 잘 적었죠.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화재 저항까지 플러스. 이렇게. 요거 이제 마지막 페이지의 세 번째. 내화설계, 성능 위주 내화설계가 최근에 기출됐던 문제 25점짜리로. 양념처럼 깨알같이 넣고. 결론 부분 한번 볼까요? 사고 터지니까 대책이 없거나 늦더라고. 국내 미흡하더라는 게 1번이지.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한 줄로. 그렇죠? 그리고 가옥도 평가하는 것들이 좀 필수다. 쿠팡 정도의 규모를 우리가 성능 위주로 안 하는 것들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반영할 건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형 물류 창고를 성능 위주 설계를 넣을 거냐.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까지 넣자는 거지. 넣고. 그래서 정량적으로 위험을 판단해서 소화 설비를 적용할 수 있게 넣지. 만약에 쿠팡 정도의 규모가 성능 위주 대상됐으면 100% ESFR로 다 가요. 그걸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주거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에서 제일 가까운 기장에 이케아 있죠? 이케아라고 하는 거. 거기에 보면 ESFR로. 다 ESFR 아닌데 층고가 높은 물류 창고 쪽은 ESFR로 돼 있어요. 가보면 되겠지. 요것도 자주 출제되는 거죠. 초고층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얘는 법적 기준이 더 많이 나와요. 초고층에 관련되어 있는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부분이 조금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도 성능 위주 설계 반영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 기념으로 좀 넣은 거예요. 개요도 무난하게 잘했고, 그죠? 그리고 요거 하나만 좀 잡고 넘어가자는 것이,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하고 총괄재난안전관리자는 겸직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봤더니 총괄재난안전관리자는 그 회사 소속으로 돼 있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돼 있고, 소방대 지식을 보니까 소방안전관리자는 정말 내용을 잘 알고 건물 내부를 꼼꼼하게 잘 알더라고. 총괄재난안전관리자는 사무 업무를 잘 봐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정말 잘하는 사람이 초고층이나 지하 연계는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추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밑에 있는 내용 그대로 법적인 사항들을 잘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도 그 다음 페이지도.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치놓은 것들만 한번 더 체크해 주세요. 우리가 그 초고층이나 지하 연계 가보면 피해 경감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구비하게 돼 있어요. 피해 경감 계획서. 그렇죠?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인데 피해 경감 계획서 이렇게 보면 그 내용에서 주로 보는 것들은 뭡니까? 이러한 피난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피난할 거냐? 자위대라고 얘기하는 조직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관리 어떻게 하냐? 그죠? 전체적인 현황, 층별 몇 명, 그리고 특히나 시스템을 한번 더 봐야 되는 거예요. 별도 별도 시험 문제 나와요. 종합방재실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체크해서 추가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한번 총괄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한 58점, 58점 이렇게 되면 이게 딱 한 점, 뭐 하나의 포인트 때문에 당락이 결정돼요. 내용은 다 같은데 얘가 조금 더 낫더라 이런 때는 마무리 흐름상, 그래서 형식적으로 적은 게 아니고 뭔가를 좀 더 알고 방향성이 있고 이렇게 적는 거.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지만 조금 더 교정받을 필요가 있어요. 끝으로 피난용 승강기. 얘는 그냥 외우세요. 설명하는 순간 설명자도 비참하고 이제 이렇게니까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도 많이 쳐놨지. 그래서 요거는
일반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해서 기준을 그냥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여기 이제 끝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프린트물 나눠준 것들 중에서 이 건축법에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제가 이제 요거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시네요. 그죠? 잘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목차에서 가서 제가 원래 이걸 요약해서 추출해서 드리면 되는데 아니면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좀 체크해 가지고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고 엄청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양식들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도 됩니다. 하지만 한 번은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고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모의고사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조금 더 든 관계로 한 뭐 5분부터 좀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 좀 휴식 가지시고 간단하게 요기하시고 수업 들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할게요.